그 천하람 후보서부터 시작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사회주의자였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데, 아니 뭐 사회주의 정당에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 뭐 파시즘이다 나치즘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가져가자고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건요, 아니 쉽게 생각해서 있잖아요. 철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철도를 하나 건설을 하는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철도를 건설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힘으로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러면 옛날에는 그럼 국가 중심으로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우리가 무슨 이제 절대군주제나 중상주의 시대나 이럴 때 왕은 무슨 생각을 안 해요. 왕은 그냥 위신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요. 뭐 이런 큰 궁전 같은 거 짓는 거요. 그러니까는 돈은 엄청 때려박는데 해놓은 짓들 보세요. 그 절대왕정 시대에 궁궐 크게 짓죠. 그 왕의 위신 동상 크게 짓죠. 북한에서 또 하는지 보세요. 그런 거라죠. 그 자본주의라는 거 철도 같은 거 대자본이 들지만, 자본주의는 그런 짓을 뭐를 할 때 한다? 돈을 수지타산을 계산하고 대역사를 이룹니다. 그렇죠? 터널을 뚫는다든지 철도를 놓는다든지 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상주의라든지 국가로부터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국가가 효율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나 이제 큰 대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나라들의 얘기고, 금융가들이 있고 자본가들이 있는 나라들의 얘기고,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철도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없는데, 그러니까 후발 국가들 같은 경우엔 대역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딱 알겠어. 지금 우리가 궁궐을 질 때가 아니라 철도를 지어야 되겠구나. 제철소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알겠다고. 제철소를 지어야 되겠는데, 근데 누가 투자를 해서 그 자본주의 논리로 금융과 자본가들이 설립해서 답이 안 나오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국가가 나선다고요. 국가가 자원을 동원해서 그런 대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도로, 철강, 이런 중공업 있죠. 뭐 화학공업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주도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 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좌파들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시즘이다. 국가가 나라를 동원해서 그래 놓고서 박정희가 특정 재벌들한테 특혜줘가지고 누구를 부자 만들어주고 서민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니네들이 입장에서, 좌파들 니네 입장에서 그 시대에 어디 가서 돈이라도 꼬을 수 있으면 꼬아봐. 일본하고 그 한일 협상 아니고 일본이 아니었으면, 일본의 한일 협상에서 보상은 그렇게 받지 않았으면 일본도 그때 외환보유고에 거의 절반을 준 건데, 거기 아니면 우리한테 누가 그렇게 돈을 주고, 일본이 이렇게 신용장 같은 거, 일본 금융회사들과 이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됐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뭐 중국이 돈 빌려준대? 소련이 돈 빌려준대? 그럼 그거 받아와서 그 영향권에 들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제철을 짓건 고속도로를 하건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자본가들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서 자본을 모으고 그거를 몰빵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경부고속도로 짓고 포항제철 짓고,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그냥 돈 다 날려버리는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가 주도 방식으로 국가가 동원을 했다, 이래서 이제 사회주의다, 뭐 박정희는 뭐 농협, 아니 그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회주의 셀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거기서 그게 그거를 사회주의적으로 쓰느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직선제도 하고, 지금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삼권 분립이나 뭐 사법이나 여러 가지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의 이 누리고 있는 이 잣대로 그 시대를 들이밀어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죠. 산림 녹화 같은 경우에도요, 사유재산권 인정했으면 산림 녹화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산이니까 네가 관리해라고 했으면요, 여러분, 산림이 녹화가 됐을까? 하지 마. 여긴 그린벨트야, 여기는 임야야, 여기서 나무 자르지 마, 나를 자르면 혼나. 사유재산권 침해죠. 맞습니다. 국가주의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거를 이념적으로만 바라보고 그거를 그 뭐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나치즘이다, 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 난도질 하지 말고 그 시대에 필요했었던 조치였다고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이만큼 성공을 했으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유형의 독재 정치학적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보나파르티즘 초기 자본주의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와 권위주의, 권위적인 리더가 야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해라. 아이 그 철도가 뭐요? 아유 그 쿵쾅쿵쾅 그 땅 올려가지고 그 벼풀이 다 뽑히겠네. 이런 소리 하는데 해 이것들아. 그러고 아이고 은행은 뭐요 이거 아유 돈을 내가 저기다 왜 넣어 띄어먹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은행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아 이게 뭐요 이게 계좌라는 건데 하면서 그렇게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게 있죠. 그래서 근대적 토지제도 정립하고 소유권제도 정립하고 측량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또 그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뭐 토지 수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토지 문제도 뭐냐면 여러분 이게 땅을 실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여기가 누구 땅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조사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건국하고 제도를 안 했어요. 일제시대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 장부 가지고 지금 가지고 실측 그거 하고 그래서 실측하고 다르네 그러면 계속 이게 발생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그 근대적 토지 제도로 가는 거에 기본적인 땅을 구획 짓고 누구 거가 완벽하게 하질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성 많이 해야지. 그래놓고서 그냥 대한민국 건국하고도 일제 거 그대로 왔는데 그 사이에 뭐 홍수나고 뭐하고 산 깎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삐뚤삐뚤해지고 길 나고 삐뚤삐뚤해진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토지 문제 개발할 때 난리들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근대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의 권리 관계 그리고 계약 관계 그리고 대자본 투자 대시설물들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후발주자로서 그렇게 보나파르티즘 권위주의적 형태의 시대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민주주의를 억압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후려치는 건 그건 참 배은망덕한 자세 아니겠냐. 아휴 참 뭐 천하람의 논란으로부터 시작을 된 건데 그게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 시대의 방식이나 독재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그렇다고 나쁜 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런 식인 건 좀 안타깝죠.